네. 자, 이렇게 제가 순간 아재 개그를 했는데 중년이 되니까 네. 이렇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꽃단장을 해도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신체 부위 있더라고요. 손, 목, 그리고 눈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눈꺼풀이 좀 처져 있으면 뭔가 피곤해 보이고 인상이 좀 답답해 보이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눈매 노화를 일으키는 안검하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윤영묵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년이 되면 뭐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표현보다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지거든요. 어떻게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지. 예. 어려 보이는 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이는지 네네. 그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부위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눈 주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얼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인 눈은 첫인상을 좌우할 만큼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일단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눈 부분만 연령대별로 잘라놓은 사진입니다. 순서를 한번 맞춰볼까요? 가장 첫 번째 사진이 좀 제일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왼쪽에 있는 그 눈매가 가장 젊어 보이는 눈매인데요. 나머지 눈매는 조금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예, 어느 정도 다 잘 맞히셨는데요. 일단은 방금 보여드린 이미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눈만 봐도 사람의 나이를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눈은 얼굴에서 평생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1분당 보통 10에서 20회 정도 깜빡이 있는데요. 1시간만 돼도 한 1000번 정도 되니까는 엄청난 횟수죠. 거기다가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가장 많이 지는 거는 당연하겠죠. 네. 네. 아무래도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날 텐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눈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눈 상담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많죠. 네. 그래서 일단 실제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희 이제 와이프의 할머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큰일 났나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윗눈꺼풀이 처져가지고 눈곱이랑 같이 아래 눈곱이랑 달라붙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시는 거였습니다. 네, 피부가 늘어진 양이 한 1.6cm 정도 되었고 눈뜨기가 아주 힘드셔서 항상 턱을 올리고 다니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처진 근육 제거를 동반한 눈썹 및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눈썹 밑에 흉터가 살짝 보입니다. 이는 절개선이 이제 눈썹 밑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눈썹 및 절제술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을 원하지 않거나 기존의 쌍꺼풀이 피부가 늘어져 작아져서 고민하는 분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눈가에 나타나는 그 변화, 연령대별로 이 변화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준비한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맨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20대, 그다음 40대, 60대를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맨 왼쪽이 가장 이뻐 보입니다. 근데 일단 그 이유를 갖다 잘 살펴보면은 눈동자 보이는 검은 동자만 보시면은 일단은 맨 왼쪽이 가장 많이 보이고 맨 오른쪽이 가장 적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 뜨는 근육이 조금씩 많이 쓰다 보니까 해져서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보통 안검하수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피부가 늘어진 거를 한번 보면은 아래 4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이제 늘어진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잔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피부와 근육이 탄력성을 잃어서 원래의 모양으로 복원되지 않아서 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 눈의 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지지 구조가 약해서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눈이 좀 처지는 안검하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긴데요. 네, 바깥쪽이 조금 더 안감한 수가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라는 게 단순히 이게 피부가 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눈꺼풀을 올려주는 이 근육에도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안검하수란 우리가 정면을 봤을 때 이제 눈꺼풀 안검, 그러니까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동자를 2mm 정도 덮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덮었을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안검하수라고 하고 덮은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경증, 중증, 안검하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의 피부와 근육이 늘어져서 발생하는 이제 가성 안검하수와 그다음에 실제로 눈을 뜨는 근육이 약해져서 안검판이 처지는 진성 안검하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성 안검하수의 경우 늘어지거나 과다한 피부와 근육 절제가 필요하고 진성 안검하수의 경우 눈 뜨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눈 뜨는 근육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엔 전두근 치환술 등 보다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천성 안검하수, 외상성 안검하수, 그다음에 노인성 안검하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노인성 안검 하수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눈가에 이렇게 지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피부와 근육이 처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피부와 근육이 처지는 경우에는 이제 처진 피부가 늘어지면서 눈을 가려서 노인성 안검하수를 일으킵니다. 근데 피부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눈 뜨는 근육도 해져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뜨려고 해도 잘 안 떠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눈에 뭔가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이제 눈 위 지방이 꺼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눈 위에 지방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심하게 이제 위축되어 눈이 뻑뻑해지면서 눈을 못 뜨는 경우인데요. 눈두덩이의 지방은 눈을 뜨고 감을 때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눈 올림근이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역할을 하게 돼 눈 위에 지방이 심하게 꺼지게 되면 이제 미끄러지지 못하고 뻑뻑해지고 불편해져서 항상 눈이 피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 뜨는 근육의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노인성 안검하수나 눈꺼풀 피부 이완증일 때는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예, 노인성 안검하수 혹은 눈꺼풀 피부 이완증은 상안검 성형 치료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절개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늘어진 부위를 잘라내는 방식인데요. 늘어진 피부와 불필요한 지방을 적당량 제거한 후에 눈둘레 근과 안검판을 묶어서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당겨주어서 교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술은 쌍꺼풀 선 위에 얇은 피부를 제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 스스로 이제 인상이 매서워졌다, 인상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을 선호하는 환자의 경우 미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수술 말고 다른 수술을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수술일까요? 예. 이 눈썹 및 절제술이라는 수술인데요. 일단 눈썹 위치를 조금 교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지는 수술이 아닌 처진 눈꺼풀을 교정해주는 수술입니다. 처진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원하지 않거나 이제 기존의 쌍꺼풀이 좀 작아진 경우에 조금 더 보이게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 수도 있고 쌍꺼풀이 없는 눈매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눈꺼풀이 누구나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게 안검 하수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항목, 체크 항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표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1번은 눈꺼풀이 처져 시야를 가린다. 2번, 눈꼬리 쪽 피부가 이제는 짓무른다. 3번, 눈이 점점 작아진다. 4번, 피부가 눈을 덮어 조금만 집중해도 피로를 느낀다. 5번, 정면을 볼 때 눈을 치켜떠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 이 중에서 이제 2-3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2-3개 이상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진료를 받고 나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사항 같은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수술을 지금까지 하면서 배운 점은 사람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친구분들이 잘 돼서 똑같은 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술을 해드려도 또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다르듯이 성형 수술도 이제 적용되는 케이스와 디자인에 따라서 결과가 각양각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답고 현명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용과 소문보다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본인에 맞는 수술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환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예, 보통 환자분들은 이제 한 가지 수술을 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한 가지 수술로 무리한 결과를 내려다 보면 무리하게 피부 절제를 좀 많이 해가지고 모양이 이제 안 좋은 경우도 또 발생을 하고 이제 눈꺼풀이 판이 뒤집히거나 이제 감기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수술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올라가고 회복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수술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또 과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처져서 이제 왔는데 눈썹이 이렇게 많이 엄청 처진 사람인 경우 과감하게 눈썹을 올려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수술은 과감하게 선택해야 된다를 꼭 명심하셔주면 좋겠고요. 네. 수술 후 붓기와 회복은 이제 개개인 차가 매우 큽니다. 이제 피부가 안 무는 것도 체질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회복할까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크게 피부가 붓는데 일주일, 그다음에 안에 있는 진피가 재형성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일상은 보통 한 일주일이면 가능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술법이잖아요. 근데 네. 너무 미용 목적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요, 눈매 노화를 부르는 안검하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위 눈꺼풀이 처져서 항상 좀 졸려 보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처지는 느낌인데요.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보통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쌍꺼풀 테이프를 거의 다 많이 해보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쌍꺼풀 테이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부분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피부가 이제 늘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쌍꺼풀 테이프를 떼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연고를 바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는 아래 눈꺼풀이 두툼합니다. 그래서 심술구져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여서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 수술 후에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러니까 눈꺼풀이 두툼한 경우에는 보통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피부를 갖다가 잘라내주고 이제 꼬매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붓기가 빠지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수술할 전보다 이제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 나는 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안검하수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소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성형외과 전문의 윤영묵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